마인드 스케치. 도미노 게임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야 숨어있던 의미가 전달되고 더 큰 성취감을 주죠. 우리 마음도 비워지고 무너졌을 때 비로소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무너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쌓아놓았던 모든 조각이 끊어지지 않고 쓰러져야 끝이 나는 도미노처럼 우리 마음도 모조리 다 무너지고 비워져야 소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규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스웨덴 세탁소의 두 손 너에게 들으셨습니다. 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일상, 고민 한번 나눠보고요.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마을앱과 함께합니다. 김인숙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두 분 오시자마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대답해 주세요. 네. 마인드가 뭘까요? 마인드 스케치 네. 80회나 했는데 이제 그 질문을 네, 생뚱맞죠. 네. 근데 막상 네.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맞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유라 씨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강사님 마인드가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마인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흔히 마음이라고 답하죠. 네.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마인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전에 마음을 검색해보면 사람의 생각, 감정, 그리고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하트라고 하죠. 하지만 마인드는 듣고 배워서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듣고 배워서 만들어진 마음이요. 네,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뛰어난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라 듣고 배워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좋은 마인드를 만드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 마인드 스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좋은 마인드를 만들어갈지 사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45세 박선희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좋아하는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아이였어요. 축구에 한참 빠져있을 때는 유명한 선수들처럼 될 거라고도 하고 경찰차를 좋아해서 경찰이 되고 싶다고도 해서 가족 모두를 웃게 만들기도 했었죠. 자신이 좋아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운동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 사춘기라 예민할 때기도 하지만 아이가 많이 변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SNS 하느라 공부에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중2가 된 후 중상위권이었던 성적이 뚝뚝 떨어지더니 2학기 지나고부터는 아예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데 안 되겠다 싶어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공부보다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기회가 많이 생겨 많은 것을 경험해 볼 기회가 생긴다고 이야기해줬는데 본인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무거나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월세 받으면서 놀고 먹고 즐기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돈 버는데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 거라며 요즘은 돈이 최고인 세상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많았는데 어려서부터 돈에 집착하는 아이를 보며 내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나 자괴감도 듭니다. 15살 아이의 인생에 돈이 최고고 뭐든지 돈과 연결시킨다니 답답한데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다. 제 아이가 네. 꿈이 건물주라고 하면 저도 헉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물질 만능주의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무엇보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애들 장래희망 물어보면 건물주, 뭐 유튜버, 아이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저희 때랑 정말 다른 것 그쵸. 같아요. 네. 한편으론 우리 어른들이 보여준 게 다 그런 건가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요즘 젊은 세대, 심지어 청소년들까지도 그 무엇보다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우선 그쵸. 지금 편하고 또 쉬운 것만 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강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것들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사님 솔루션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사연이 청소년기 자녀를 두신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자녀를 둔 부모는 늘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건강하고 잘 커주기를 바라는 어머님의 마음, 저도 아들이 하나다 보니 어머님의 사연이 마음이 많이 갑니다. 네. 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껏 못해주는 게 안타깝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간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제 주변의 청소년들을 보면 청소년기에 배워야 할 것들, 특히 이 시기에 경험해야 할 것들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사연 속 아들처럼 돈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 프로그램인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가는데요. 그곳에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온통 돈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생들과 뇌구조 그리기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맘때 생각할 수 있는 연예인, 성적, 친구, 잠자는 것 이런 걸 썼는데 이 친구는 알바, 돈, 모든 것을 돈과 연결 짓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든지 돈에 관련해서 연결 짓는 걸 보면서 가난한 형편 때문에 했겠지만 그래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아이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더더욱 안타깝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나이. 네, 그런 나이죠. 맞습니다.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 목표를 세우고 마음껏 상상해볼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사연 보내신 선희 씨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공통적인 청소년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도 저희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학생 때부터 막 체계적으로 살진 않았거든요. 뭐 특별한 계획 없이 막연히 그냥 학교 수업에 맞춰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저도 그맘때를 생각해 보면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요. 네. 그런데 어른들은 빈둥대며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보면 아유, 젊은 시절 왜 저렇게 보낼까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아이들의 마음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도 건물처럼 설계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마음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설계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건물들이 있죠. 그 건물들을 잘 지으려면 잘 만들어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병원은 병원에 맞는 설계, 학교는 학교에 맞는 설계,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른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또 설계도의 선 하나가 어떻게 그어져 있는가에 따라 실제 그 건물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설계도는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황제철도라고 하는 철도 구간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황제철도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뭐 금이발라인가요? 네. 황제철도? 황제?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러시아 황제인 알렉산드로 2세가 철도를 놓으라고 지시하면서
지도에 철도가 놓일 자리에 자를 대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를 잡은 황제의 손가락이 조금 튀어나온 바람에 선이 직선으로 가다가 손가락을 따라 볼록한 곡선을 그리고 다시 직선이 그려진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네. 그래서 근데 신하들은 감히 황제에게 직선을 그리려고 하신 거죠? 라고 웃지 못해서 결국 황제의 손가락이 삐져나온 모양대로 선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진짜요? 네, 지금까지도 그 구간을 황제 철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네, 황제에게 토를 달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분위기가 그랬나 봐요. 네, 그 당시 황제의 말은 법과 같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도에 따라 기차 선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설계도에 그려진 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목적을 그리냐에 따라 삶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또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도 수정이 필요하고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바꿔주는 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이군요. 네. 막중하네요. 네. 쟤는 못 쓰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어른들이 어려운 세월을 견디면서 그려온 마음 설계도, 즉 마인드를 아이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 그대로 마음의 설계도를 그린다면은 절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선희 씨가 얘기하시는 가정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드님의 마음 설계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비해 굉장히 잘 살고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죠. 6.25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염려했을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조건이 안 좋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더 깊이 사고하고 한계를 넘어 도전하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열악했기 때문에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을 했고요. 잘 살아보자는 마인드로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유라 씨 아세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 동네에서 그런 노랫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아침마다 나와서 뭐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기억이 나세요? 네네, 저도 들고 빗자루 들고 청소했거든요. 네. 가난하지만 마음에 희망이라는 설계도가 있었네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안 돼서 안 돼가 아니라 자원이 없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의 설계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마음 설계도를 좋은 설계도로 바꿔줘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건 돈이 들지 않고요. 오늘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청소년들이 쉽게 바뀌지 못하고 어른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사람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제 마음도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설계도를 넣어줘야 할까요? 제가 한번 제 지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아주 화려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네. 그분은 누군가 강요하는 걸 병적으로 못 견뎠고요. 그럴 때면 일부러 더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했는데 또 그걸 그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창 방황하던 어느 날 술, 담배에 찌들어 있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멘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멘토 선생님은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었대요. 물론 그 후에도 그분이 6년간 여전히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방황을 했는데 그 멘토 선생님은 담배 좀 끊어라, 사고 좀 그만 쳐라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요? 네. 저 같으면 잔소리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잔소리뿐이겠어요. 네. 대신 그분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셨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주님을 바라봐.
너는 주님의 훌륭한 도구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 거짓말처럼 제 지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데요. 남미에 있는 IT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너무 그렇죠. 극과 극이죠. 네. 이 멘토분이 한 게 바로 마음 설계조를 바꿔주는 건데요. 네. 단지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이걸 고쳐라, 저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늘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네. 너는 예수님의 훌륭한 도구라는 설계도를 넣어준 겁니다. 그 진심이 설계도가 됐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게임 좀 그만해라, 너 외출 금지야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을 고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근데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할까요? 아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마음 설계도가 잘못됐는데 행동만 바꾸는 건 부실공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내부는 허술하고 잘못된 건물처럼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언젠간 무너지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올바른 설계도를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바로 아이들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잘못된 설계도대로 말을 하고 행동할지라도 부모님은 아이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희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가 우리 엄마 마음은 나랑 다르네. 아빠 마음엔 나에 대한 큰 그림이 있구나. 부모의 마음을 발견하는 아이들은 그 진심을 받는 그대로 그 길을 갑니다. 네. 부모님 마음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게요. 네. 잘못된 마음의 설계도가 아이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인데요. 1일 1책의 저자 장인옥 씨 아시죠? 네. 저희 마인드 스케치 꿈을 꾸는 사람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28회에 소개되었더라고요. 오래됐네요. 장인옥 씨도 남편의 잘못된 마음 설계도를 바꿔준 건데요. IMF로 남편이 직장을 잃고 이것저것 다른 일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급기야는 나중에 밖에 나가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대신 밖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던 인옥 씨는 매일 아침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잤어?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 오늘 뭐 먹고 싶어? 별거 아닌 말이지만은 꼭 짬을 내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했죠. 어느 날 아침에는 어디 좀 다녀올게 하며 집을 나서더니 그날 밤에 들어와 택배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도 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심어줬네요.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이 남편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선희 씨 자녀분도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공부를 해오다가 나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주변 친구들을 보거나 하면서 마음의 설계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잡힌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오래돼서 굳어지고요. 그러나 다행히 마음 설계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이에게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해 주세요. 당장 아이의 행동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단 어머니부터 아이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설계도를 먼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에 대한 엄마의 믿음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니까요. 우리 아이 입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못된 설계도로 지어진 건물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마음의 설계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유라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되셨어요? 네. 아이를 키우는 좀 엄마로서도 잘 들었는데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설계도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은 마음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수정할 곳이 없는지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쉽지만 두 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들으시고요. 저는 2부 꿈을 꾸는 사람들로 돌아올게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흑인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나 많은 차별과 편견, 강압에 맞서야 했지만 결국 그 모두를 끌어안은 위대한 여성.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현 시대의 약자와 여성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른 오늘의 주인공. 최초의 흑인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입니다. 1964년 시카고의 변두리인 사우스 사이드에서 태어난 미셸 오바마. 그녀가 자랐던 사우스 사이드는 원래 백인과 흑인이 어우러져 살던 동네였지만 백인들이 차차 동네를 떠나면서 가난한 흑인 동네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차별의 패배감과 여성이라는 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어린 나이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프레이저 로빈스는 시카고 시정부가 운영하는 호숫가 정수장에서 보일러 기사로 2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 갈수록 걷기가 힘들어졌다는데도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죠. 어머니 메리언 로빈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의 성실함과 승리욕으로 현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상담사가 너가 프린스턴에 갈 제목인지 모르겠구나 라는 적대적인 말을 할 때도 나는 이대로 충분할까 라며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졌고 그 질문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어코 프린스턴대에 입학했고 이후 하버드 법대 대학원까지 진학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평생의 배우자 버락 오바마를 만나는데요. 그녀는 버락 오바마의 선배였고 당시 그녀가 다니는 로펌에 흑인이 2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셸과 버락이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그녀는 어떻게 하면 더 의미가 있고 내 신념에 충실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이 공공부문에서 경력을 쌓도록 돕는 단체인 퍼블릭 엘라이스의 시카고 지부를 맡아서 3년간 이끌었고 이후 시카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병원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우스 사이드 주민 수천 명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버락과 결혼하면서 그녀는 자주 집을 비우는 배우자를 뒀고 전업으로 일하는 엄마로서 많은 여성이 겪는 문제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일과 직장일을 둘 다 해내면서 삶의 균형을 찾는 문제였죠. 남편 버락이 대통령 선서를 했던 2009년 1월 그녀의 딸 말리아는 10살이었고 샤샤는 막 7살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발들인 최초의 흑인 퍼스트 레이디. 사람들이 이전의 퍼스트 레이들과는 다른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것은 큰 영예였고 기뻤지만 그 화려한 역할에 손쉽게 안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한순간도 하지 않았죠.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대중의 판단이 그 틈을 채워버리기에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높은 산을 앞에 두었고 그 산을 올라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야 했습니다. 자신감이란 때로 자신의 내면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산을 오르면서 자신에게 여러 차례 똑같은 질문을 묻고 똑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할까? 그럼 물론이지. 그녀는 지난 8년 동안 백악관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미셸은 버락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정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게 싫었고 아이들이 언론과 대중에 노출되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고 백악관을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퍼스트 레이디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동 비만과 전쟁을 벌였고 건강한 식탁을 위해 식품회사와 싸웠고 전 세계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흑인 여성에 대한 편견과도 맞섰죠. 그녀는 가능한 자주 진실을 말하려고 애썼고 사회에서 종종 내쳐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늘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어지려고 애썼고 자신의 앞에 문이 하나 열릴 때마다 자신도 남들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서로를 초대해 받아들이자고. 그러면 덜 두려워할 수 있고 덜 속단할 수 있으며 쓸데없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다고.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닌 남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들려주는 것,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이 되고 고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는 것 아시나요? 내가 행복하면 나와 함께 하는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5% 증가하고요. 그 친구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행복 지수도 올라갔나요? 주변 분들과 행복을 나누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